네, 김법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정규반 시간에 쓴 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훈이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나 맥락들은 잘 잡아가는데 약간 이제 손 가는 대로 쓰는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구성을 하고 어떻게 쓸지를 조금 계획을 한 다음에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계획을 조금 하고 미리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쓴 거 한번 보죠. 한양대 문제는 이렇게 조금 평범한 주제를 깊이 있게 서술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낯선 주제를 얼마나 학생이 잘 소화할 수 있냐로 나오거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양대는 일상적인 주제, 좀 상투적인 주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서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낯선 주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쓰게 한 이유가 이때까지 한양대를 썼던 것들이 조금 낯선 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주제도 나온다라는 걸 조금 숙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쓴 겁니다. 자, 한번 보죠. 가나는 공통적으로 물질적 행복과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물질적 행복과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 물질적인 행복과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적인 거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 차이가 있다. 약간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쓸 때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가나는 공통적으로 물질적 행복과 주관적 행복 사이에 관계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둘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쉽게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써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가에서는 국민들의 행복도는 경제적인 지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들의 행복도는 경제적인 지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달리 높아지지 않고 있다. 추세와 달리,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글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학교가 원래 글에다 이렇게 채점을 하지 않고 복사해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하고 나면 그 원래 글에 있는 그 가독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글자를 쓸 때는 조금 뚜렷하게. 특히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균형하기 때문에 자신이 상류층으로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즉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식은 감소하고 행복도 역시 크게 오르기 힘들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고 발전해야 하는데 사회균형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원인인 것이다. 문장이 좀 깔끔하게 잘 안 읽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쓰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은 많은데 간명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읽으면서 내 글의 어떤 가독성, 표현력을 조금 다듬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제시문을 잠깐 볼까요? 이래서 간명하게 좀 얘기를 하면, 그죠? 가에서 나타나는 건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지수는 올랐는데 어떤 주관적인 만족도, 정신적인 어떤 만족도는 조금 낮아지고 그 중에서도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적 신뢰가 낮아진 것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딱 간명하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느려서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나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물질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자율성, 공정성. 그래서 가에서의 어떤 공정성, 나에서 자율성을 정확히 지적함.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명하게 딱 명확하게 쓰는 게 좋죠. 근데 지금 가나까지 쓰는데 600자가 됐잖아요. 그 구성을 안 하고 썼다는 뜻이에요. 손 가는 대로 썼다는 뜻이죠. 그죠? 다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래서 가와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를 바탕으로 뭔가 분석하라고 할 때, 잠깐만 다를 봅시다. 다에는 어떤 주관적 만족도와 어떤 물질적 만족도 사이의 어떤 괴리감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를 바탕으로 분석하라는 것이 조금 두루뭉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조금 딱딱 들어맞도록 써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분석하는 부분을 지금 한 600자까지 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의 관점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를 보겠습니다. 가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의 현재를 행복하게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가나의 문제점은 공정성과 자율성입니다. 그죠? 먼저 가의 경우 공정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서 사람들이 사회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체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계, 재계, 인사에 대해 투명하게 언론에 공개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올리려야 한다. 그리고 작년까지 하여도 알게 모르게 있었던 고위층 자녀들의 특채, 그래서 요거는 우리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서술하는 것이 좋다. 결국 우리가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 되고, 지도층들의 어떤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금방 풀려나지만, 그죠? 약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엄하게 처벌을 받는. 심지어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군대 가지 않는 비율이 10배나 높대요. 그런 것들을 뭔가 구체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써주면 되는데, 조금 요 얘기는, 그죠? 조금 이제,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고위층 자녀들의 특채, 낙하산 같은 일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사회를 균형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늘고 공동체의식이 생겨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행복도가 올라갈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사회의 공정성. 예를 들어 법은 엄밀하게 집행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감사,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자율성을 침해를 없애야 한다. 물론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 자유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그럴 경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여 만족도를 높여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부재인 이들에게, 미래인 이들에게 자유의 책임을 스스로 알게 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일단 글 전체의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근데 하나의 어떤 쟁점, 진짜 이 학생 말대로 하면 진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정신적 만족감이 확 올라가겠구나. 그죠? 그런 느낌이 확 나야 되는데 그냥 약간 상투적이죠. 상투적이다. 그래서 어떤 학생, 그리고 어떤 자율성, 공정성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진짜 극복할 수 있는지,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고, 사회의 어떤 물질적인 부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뭔가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를 사실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 이렇게 상투적인 주제가 나오면 얼마나 구체화해서 서술을 하는가, 그리고 주제를 꾹 밀고 나가는가.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투적인 주제가 나오면 구체성으로 밀고 나가거나, 그죠? 아니면 제시문 사이에 관계를 꼼꼼하게 보여주면서. 근데 이 글은 지금 제시문 사이의 관계라든지 어떤 구체적 사례 이런 것이 조금 둘 중에 어떤 것도 조금 보여지지 않아서 조금 밋밋합니다. 틀리진 않았는데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총평을 하면 B뿔 정도 주겠습니다. B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조금 평범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모색 이런 것들이 조금 없다. 그래서 틀리진 않으나 어떤 눈에 띄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 잡은 걸 하고요. 글을 쓸 때 전략이 없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면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쓰겠다, 무엇을 강하게 보여주고 무엇을 덜 약하게 보여주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확 따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성훈이는 기본적인 글쓰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 글쓰기는 잘 되어 있다. 무엇이 아쉽냐? 정리정돈이 잘 안 돼요. 문장이 급해요, 급해. 그러니까 급한 티가 나요. 내가 이 시험이라는 것을 전체로 조율하고 통제해서 관리한다라는 느낌을 딱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급하게 쓰지 말고 반드시 구성을 하고 문장을 조금 빨리 쓴 다음에 문장을 한번 정리정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퇴고를 반드시 하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어떤 가독성, 문장은 좀 짧게 쓰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성훈이의 글이 지금 제일 아쉬운 게 표현상에서 어떤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제일 아쉬워요. 한번 주제를 딱 잡으면 그 밀고 나가는 힘은 좋은데 그 밀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 의도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안 됐는지 반드시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시험 보는 학생의 뒤통수를 보고 걔한테 설득, 초등학생한테 이 문제를 이해시킨다 혹은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바람. 알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문장이 쉬워지면서 정확해질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산만한 게 있으니까 초등학생한테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설명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아쉬운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뭘 해야 돼요? 내 글과 예시답을 반드시 비교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 아쉬운 부분,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을 정리정돈해서 그걸 시험장에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돈해서 메모를 반드시 해두자.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뭔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내가 아쉽으니까 어떤 점을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쓰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까지 조금 최선을 다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실전에 적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